네, 자 마감 전 주목해볼 종목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RM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어제 언급해 주셨던 종목 리뷰 잠깐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제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제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해서 못 갔는데 오늘은 또 철강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포스코 강판도 크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전망 함께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철강 가격의 추이와 이 철강 종목들의 그 주가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그 철강 원자재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국내에 이 그 수출 물량들을 많이 제한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철강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부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그 조정 양상이 이제 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강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컬러 강판 부분에서는 이 포스코 강판뿐만 아니라 이 동국제강이라든지 KG 동부제철 같은 기업들도 지금 판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특히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가 나오면서 저희들 예상치였었던 40억 원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 이제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는 2분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보수적으로 2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고요. 300억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수준이지만 그렇죠.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랐었던 그런 고점 수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 실적 전망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지금 주가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이 철강 업종들이 그동안 중국 정부 규제를 좀 많이 놀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고 철강 가격 강세와 함께 또 실적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강판 충분히 더 매력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컨택트 종목 안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 오, 좀 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뭐 가족들이랑 1박 2일 주말에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콘도 같은 데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뭐 아난티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회원들도 그 예약이 진짜 안 돼 그래요? 가지고요. 네. 이걸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네. 너무 이제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진짜 뭐 추첨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컨택트 관련주들 뭐 골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리조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명 소노시즌이라든지 용평 리조트, 아난티 같은 기업들이 또 강원도 지역에 몰려 있으면서 최근에 대북 정책과 관련된 그런 수혜들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백신들이 시중에 많이 보급이 되게 되면서 이런 컨택트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용평 리조트가 타 기업 대비해서 다양한 이제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용평 리조트는 올 상반기에 그 프리미엄 콘도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리스가 이미 1분기에 100% 분양률로 이미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완공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7월 초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완공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1,300억 원 가량의 그 매출이 인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강릉 해양에 그 프리미엄 콘도를 개발할 예정에 있고 이 부분이 이제 2022년도서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2023년도서부터 분양이 이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될 조짐을 보여주게 되면서 뭐 7월 달서부터는 서울시에서도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리조트 주식들과 관련된 그런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타이밍에 이런 그 리조트 관련된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용평 리조트도 가보셨나 봐요. 용평 리조트는 최근에 못 가보고요. 예. 지난주에 이제 대명 소노 그러시군요.
휘발리채 좀 네. 가봤거든요. 네. 근데 가서 이제 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워터파크에 잠깐 들렸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뭐 그렇군요. 놀이기구 하나 타기도 힘들 정도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용평 리조트는 가봤는데 네. 서울에서 멀어서 약간 네.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골프는 안 치지만 네. 골프 관련된 골프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네. 골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네. 이 롱평 리조트 최근에 이 분양 모멘텀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분양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분양 모멘텀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분기에 이미 분양이 100% 완료된 아폴리스가 있었고요. 해당 그 아폴리스는 프리미엄 콘도로서 지금 129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1,300억 원 규모의 매출액이 이제 2분기, 3분기에 나눠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서부터 분양이 예정되고 있는 이 해양 프리미엄 콘도 같은 경우에는 600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기 성장 동력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분양 모멘텀 이외에도 다른 중장기 모멘텀을 또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나요? 지금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매출과 그리고 운영 매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운영 수익은 한마디로 그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뭐 골프장 그쵸?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 분양 수익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 분양과 그리고 등기제 분양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등기제 분양이라고 하면 회원권을 좀 비싼 가격에 사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아예 시키는 그런 그 등기제 분양이 있고 회원제 분양 같은 경우에는 월 회비라든지 연 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회원제 분양이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가량이 이 등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분양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분양 수익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은 동사가 스키장이라든지 골프장 같은 이런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회원권을 사면 거기에서 뭐 골프만 치고 오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쵸. 가족들이 또 이제 같이 가는 네. 것들도 염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아폴리스라고 아까 1분기에 그 분양이 완료된 그 상품 같은 경우에도 100% 분양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진행이 될 그런 강릉 콘도 같은 경우에도 뭐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양 모멘텀과 함께 앞으로도 중장기적 모멘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실적은 최근에 이제 1분기에 우리가 그 용평 리조트가 스키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겨울에는 또 스키에 대한 그런 제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네.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매출액은 280억 원에 영업 적자 22억 원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키장 운영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고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따른 그런 그 역성장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2분기서부터는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골프장 같은 경우에 지금 부킹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여행이 제한이 됨으로써 국내 여행객들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지금은 또 제주도보다는 강원도를 찾는 그런 여행객들도 그래요?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KTX가 그 평창 올림픽 이후로 뚫렸기 때문에 강원도로 가는 그런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제주도는 또 많이 또 혼잡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들 있거든요. 가시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알펜시아라든지 이런 용평 리조트의 그런 그 방문객 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용평 리조트가 단기적 모멘텀 이외에도 중장기적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네. 말씀해 주시고 또 알펜시아도 언급해 주셨는데 알펜시아 매각 이슈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용평 리조트와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리조트 업계가 상당히 지금 2분기에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아난티라든지 대명 소노시즌 그리고 용평 리조트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용평 리조트의 그 주목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그 경제 전반에 대한
그 여행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분양 수익이라는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가 그 매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 업체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 알펜시아에 투자된 자금이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과거에 뭐 수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매각 가격은 1조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알펜시아와 용평 리조트를 이제 그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리조트 객실 수가 870개 호가 됩니다. 그런데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00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알펜시아가 지금 전체적으로 45개 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도 마찬가지로 45개 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원 수준에서 매각이 완료가 되려고 하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용평 리조트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펜시아가 1조 원대 수준으로 매각이 되게 된다면 용평 리조트의 가치는 한 번 더 재평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액면가도 5천 원 수준인데요. 지금 주가는 6,500원으로 액면가 수준에서 조금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가 뭐 리조트 업계 전반적으로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재평가받을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펜시아 리조트가 매각 예정인데 이런 매각 이슈가 또 나타나게 된다면 네. 이 용평 리조트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개념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네, 관련해서 맞습니다.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컨택트 종목들 중에서 리조트 관련된 종목 용평 리조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정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